이어서 이명석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가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어제 오만 해상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WTI 2% 오르면서 다시 좀 52달러 위로 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에서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한 미국의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불안감이 최소한은 몇 주는 갈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가가 6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물론 이런 시황만으로는 저희가 유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유가 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유가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한번 그 어떤 시황적인 부분보다 네. 잘 그 MC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시황적인 부분보다 오늘은 한번 포지션을 어디다 구축하고 있는지 과연 매물대들을 어디다 구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보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 그리고 정보 또 뉴스, 정보, 시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제가 이전 방송까지도 사실 시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정말 이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효용성 있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보다는 한번 매물대와 함께 같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일단 시황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네. 제 생각은 일단 현재는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횡보 박스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일단 프리미엄, 즉 옵션에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빠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네. 횡보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지금 이 박스권에 걸려 있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매물대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면 네. 지금 보시면 미니 S&P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미결제 약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CME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실시간의 미결제 약정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한테는 하루가 뒤늦게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물론 라이브로 받아보고 싶다면은 CME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네. 유료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현재 하루 늦은 정보인데요. 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55달러 부분. 55달러 부분에서 9월물, 뭐 10월물, 뭐 할 거 없이 12월물 할 거 없이 굉장히 콜과 풋 옵션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뭐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화면을 확대해 보면 네, 좀 낫네요. 네네. 지금 55달러 부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진입과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청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을 해서 청산하지 않고 들고 있는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결제 약정의 수치는 현재 옵션 데이터의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55달러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봤을 때 매수를 들고 있는지 매도를 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떤 방향성의 미결제 약정을 바라봐서 방향성을 표현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어디서 싸움이 날까, 어디서 물량의 싸움이 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 네. 당연히 물량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방향의 추측은 할 수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과거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잘 이용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기 트레이딩에는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포지션이 구축돼 있는 곳들은 55달러 부분, 55달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구축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0달러 부분,
50달러 부근에 또 콜과 풋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5달러 부근에 보시게 되면은 콜과 풋 수량이 미결제약정 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월물이 뒤로 갈수록 뭐 11월물, 10월물로 갈수록 더 풋 물량이 많지만 현재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바라보게 되면 50달러에서 55달러 사이에서 현재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의 물량이 포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박스권이고 네. 현재는 프리미엄 감소를 위해서 박스권에서 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을 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달러 부근은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한 번쯤은 5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어떤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 추후에 저희가 다시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는 약간은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콜과 풋의 이 미결제 약정 수치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또 그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이요 스프레드 매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상당 부분 이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 한 7만 계약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9월 만기 선물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 그 수급적인 부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롤오버를 통해 가지고 매도 네.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외국인 자체가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지금 매도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지금 현재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도 행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뭐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스프레드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렇다면 매도 우위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에서 뭐 물론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렇죠. FOMC 회의와 또 그다음에 G20 뭐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건 스프레드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건 국내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스프레드 매도 물량이 스프레드 자체가 6월물과 9월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9월물 스프레드 매도 물량을 네. 롤오버를 많이 시켰는데요. 즉 저평가, 선물이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물량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마침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늘 수치로 바라보자, 숫자로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뭐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있어서 네. 충분히 가능성 있고 시나리오가 충분히 하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시험적인 네. 부분이 아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도 우위다.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네. 오늘은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고 지금 현재 국내 선물 지수 하방을 바라보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러면 S&P 지수도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희 뭐 매 시간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4일째 2,900대에서 계속 물량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900대라고 맞춘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4일째 2,900 물량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네네. 2,900에서 뭐 조금 못 미치기도 하고요.
2,900 근처에서 물량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옵션 쪽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똑같이 미결제 약정에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 500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지금 2,900 행사가 2,900의 미결제 약정의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현재 물량의 S&P 지수가 21일이 최종 거래일입니다. 이번 달 만기일 텐데요. 네. 다음 월물, 즉 6월물, 다음에 9월물, 12월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3월물, 그 다음 연도 6월물, 그 다음 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쭉 물량을 살펴보게 되면 2,900대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 미결제 약정이란 자체가 방향성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성 자체를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겠다. 물량 싸움이 일어나겠다. 어디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2,900대에 그냥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포지션 자체는 우리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는 데이 트레이딩, 즉 오늘 투자하고 또 청산하고 이런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하지만 즉 대형 자금을 움직이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금의 관리를 하는 곳들에서는 현물과 주식과 옵션을 더불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다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2,900대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포진해 있고요. 또 그 결과치로 거기서 치열하게 현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2,900을 넘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네. 지수 하방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불어서 공교롭게도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로 롤오버된 스프레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고요. 이런 현황들을 모두 수치로서 점검했을 때 꼭 굳이 제가 오늘 미결제 약정만 말씀드렸지만 수치로서들 스프레드 거래 물량, 미결제 약정 저희가 다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수치들만 점검했을 때도 충분히 현재 하락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혹시 현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조금은 관망하셨다가 네. 조금 정리하셨다가 관망하셨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태와 같이 물량이 포지션이 어디에 구축이 돼 있고 뭐 2월은 어떻게 됐으며 어떤 형태에서 어디서 싸움이 되고 있는지 현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황 뉴스 중요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치를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싸움이 나오고 어디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어떨 때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싸움이 나는지 저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장기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단타, 즉 저희가 단타라고 표현을 하죠. 네. 짧은 거래의 형태를 한다면 물론 손절을 올바르게 잘 잡아야겠죠.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죠 아마 저희들은 이런 수치적으로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100% 다 맞힐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소중한 자금을 뭐 저도 질문받은 질문이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라는 질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저는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G20에서 중국과 협상이 결렬될 것인지 뭐 좋게 해결이 될 것인지 그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과연 고객의 자본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리고 또 본인들의 그렇게 소중한 자산을 제가 늘 이야기 많이 했었죠. 네.
무속인 같은 방식의 투자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체결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한다고 생각하고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조금 더 냉정한 이야기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뒷면 맞히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투자로서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그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정말 고객 유치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어떤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시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사실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해드리지만 저는 마지막 가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예언가도 아니고요. 사실 투자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시황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시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몇 개의 자료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유독 시황을 잘 점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자료만 아침에 메일이 들어왔을 때 몇 개만 골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전체 투자에 판단을 한다거나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은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하고요. 뭐 당연히 시스템을 쓰니까 파생 쪽은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지만 파생 파트 쪽은 시스템을 쓰니까 감정이 배제돼 있지만 그런 좀 불확실한 미래에 저는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요.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맞다 틀리다의 부분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투자에 이 방법이 옳았는지 과연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정말 성과를 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문위원들의 수익 법칙 잘 들으셨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